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의 리액트 고객 관리 시스템의 전체 디자인을 개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추가한 이 앱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검색하기 기능을 실제로 동작하도록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고객 검색 기능을 구현해보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app.js를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의 함수를 추가해주는 건데요. 핸들 밸류 체인지 함수를 추가해 줄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입력창이 존재할 때 여기에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입력 값을 상태 변화로서 감지해서 실제로 리액트 내부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핸들 밸류 체인지와 같은 함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next state라는 이름의 state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target.name은 이.target.value라고 지난 시간에 만든 적 있었던 그 핸들 밸류 체인지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바로 이 next state를 우리의 state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바로 아래쪽에서 input base에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속성을 넣어주는 건데, 자, search 키워드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검색창에 입력된 문자열을 search 키워드란 이름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저장되어 있는 그 상태값, 즉 search 키워드를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onChange라고 해서 실제로 값이 변경되면 핸들 밸류 체인지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입력창이 떠 있을 때 거기에 값을 입력하면 바로 핸들 밸류 체인지에 의해서 search 키워드라는 그 이름의 스테이트 값이 변경된 값으로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그 변경된 값은 value라는 속성에 의해서 화면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단순히 고객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전체 고객을 바로 보여주는 식으로 코드가 동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체 고객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부분을 바로 이 렌더 함수의 가장 윗부분에서 새롭게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그 데이터를, 그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만 출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화면에 고객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을 따로 함수 형태로서 명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고객 데이터를 차례대로 출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함수 형태로서 따로 명시를 해줄 겁니다. 이걸 다 지워주시고요. 바로 이렇게 고객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로 filtered components라고 해서 필터를 수행한 그 고객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고객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고객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circular progress bar을 그대로 이전과 같이 출력하도록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filtered components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쪽에서 함수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filtered components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즉 매개 변수로 받았을 때 그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배열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각 원소 중에서 그 원소의 이름값에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인 search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search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 사용자가 검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만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터 함수가 사용된 거고요. 그 결과는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겨 있겠죠. 따라서 이제 바로 이 데이터의 map 함수를 이용해서 각 원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지운 부분인 바로 이렇게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과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키값 설정해 주시고 ID 값 또한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객 이미지도 보내주시고요. 네임 값도 보내주시고요. birthday도 보내주시고, 젠더 값 또한 보내주시고요. 직업 또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각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필터를 거친 이후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고객이 추가되거나 고객 정보가 삭제되었을 때 state refresh 함수에 의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검색창의 내용 또한 초기화될 수 있도록 search 키워드의 값 또한 빈 공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고객 검색 기능도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고객 데이터가 아예 출력이 안 되네요. 이제 이것은 제가 검색 문자열을 초기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렇게 생성자에서 search 키워드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빈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에 세로 고침을 했을 때는 모든 고객이 아무것도 검색창에 입력하지 않았을 때 전체 고객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제가 state refresh 함수 안에서 search 키워드인데 여기서 h를 빠뜨렸죠. 이것 또한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검색하기에 들어가는 search 키워드에도 제가 h를 빠뜨렸어요. 이렇게 오탈자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세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내용도 검색창에 입력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전체 고객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추가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고객 목록이 리프레시 되면서 전체 고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찾고자 하는 고객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홍길동 데이터를 검색해서 삭제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삭제 이후에는 검색창 내용이 다시 비워져서 전체 고객 목록이 리프레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고객을 검색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깃에다가 반영을 해서 강의 내용에서 공부한 것들을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디자인을 개편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깃에다가 커밋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업데이트 UI UX 그리고 add customer search 모듈이라고 설정을 해서 커밋과 푸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고객 데이터 검색 기능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